할리우드를 사로잡은 이정재와 정호연이다. 전 세계 광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황동혁 극본 연출, 후광을 제대로 본 이정재와 정호연이 각종 미국 내 시상식의 주연상을 싹쓸이 꿰찬 것은 물론 할리우드에 손꼽히는 거장 감독들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으며 월드클래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남자 배우 최초 무려 3개의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기생충, 19, 봉준호 감독, 이 수상한 앙상블상, 미나리, 21, 정이삭 감독, 의 윤여정이 수상한 여우조연상에 이어 올해 열린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은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최초의 기록을 추가했다. 여기에 제37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시상식, 제27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까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는 명실상부 K배우의 얼굴이 됐다. 뿐만 아니다. 이정재는 지난달 미국 3대 메이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 할리우드 활동 역시 청신호를 켰다. CAA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에이전시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배우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윌 스미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야구 데렉 지터, 축구 데이빗 베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소속돼 있고 국내에서는 가수 보아, 배우 한채영, 강재규 감독, 김지훈 감독, 봉준호 감독, 이재한 감독, 정병길 감독, 이명우 PD 등이 소속돼 미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정재는 현재 윤여정에 이어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한국 배우로 등극, CAA를 통해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연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출신 배우로 거듭난 정호연 역시 할리우드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루이비통, 샤넬, 펜디 등 명품 브랜드의 쇼를 점령한 모델로 화려한 경력을 찍은 뒤 배우의 도전, 첫 작품 오징어 게임으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정호연. 역시 올해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이정재에 이어 한국 배우 최초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오징어 게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정호연은 전 세계 캐스팅령 순위가 됐고 이러한 인기를 입증하듯 멕시코 출신의 할리우드 거장 감독으로 불리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신작 디스클레이머에 출연하게 됐다. 디스클레이머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애플 TV 플러스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시리즈다. 르네 나이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디스클레이머는 오랜 시간 존경받으며 조직의 비리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기자 캐서린 레이븐 크로프트가 우연히 소설책을 발견,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임을 깨달으며 혼란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미 케이트 블란쳇이 주인공 캐서린 레이븐 크로프트 역에 캐스팅이 됐고 정호연은 캐서린 레이븐 크로프트의 열정적인 조력자 킴 역을 맡을 예정. 오징어 게임 날개를 단 정호연이 국내를 넘어 본격 할리우드 시장을 정조준에 훨훨 날아오를 전망이다. 어쩌다 사장 김우빈이 이광수에 실망했다. 17일 방송된 TVN 예능 어쩌다 사장이 연출 류호진, 윤인혜의 김우빈이 이광수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3일차를 맞아 마지막 영업날이 된 알바 이광수와 김우빈은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나섰다. 김우빈과 이광수는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끝에 된장찌개와 두부김치를 각자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조인성은 한 사람이 하나씩 한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김우빈은 어제 저녁에 백종원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요. 재료를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임주환은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타주었다. 커피를 마시며 식재료를 정하던 김우빈이 미림을 말하자 이광수는 미림은 처음 들어봐. 아,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성함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3일차 알바들답게 마트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식재료를 찾던 이들은 홍고추가 어딨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인성은 홍고추는 꾸밈용이야, 맛은 안 나라고 말했다. 김우빈은 요리는 비주얼입니다라며 확고한 철학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때 이광수는 정육점 사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두부김치에 고기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이라 조언했고 그 말에 따라 고기를 산 이광수는 인성이 형 이름으로 달아주세요라고 요청해 웃음을 안겼다. 조인성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윽고 달래 손질에 나선 이광수는 머리카락 같아 라고 평했고 김우빈은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저 만져봐도 돼요. 저 머리 길었을 때 같네요. 라며 더맨더머 케미를 보여줬다. 요리를 시작한 동생들이 걱정된 조인성은 주방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그도 그럴게 이광수와 김우빈은 매 초마다 형 이건 어떻게 해요 형 그건 어디 있어요 라며 조인성을 찾았다. 지켜보던 차태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동생들을 도와 이것저것 꺼내주고 알려주던 조인성은 대뜸 주방이 쉬운 줄 알아 라며 큰소리쳤다. 이에 이광수와 김우빈은 자극받았는지 메뉴로 내놓자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라며 센 척했다. 하지만 말과 달리 이광수는 물을 올려놓은 냄비를 잊어 냄비를 다 태우는 등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잔소리를 들었다. 김우빈은 저희 바보 아닙니다라며 요리는 자신감입니다라고 말해 이광수를 격려했다. 조인성과 임주환은 자리를 뜨면서 불만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금 뒤 이광수는 네가 약간 혼내는 것 같은 말투를 쓸 때 백종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라며 김우빈에게 고백했다. 이어 두부김치를 하기 위해 두부를 기름에 튀긴 이광수는 엄마가 해줄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라며 불안해했다. 그러자 김우빈은 원래 두부를 삶아서 하잖아요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이광수는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김우빈을 바라봤다. 밥상을 차리고 식전에 메뉴를 설명하며 광수는 두부는 상하이 쪽이고 무쌈은 남미 쪽이라며 아무 말이나 뱉었다. 무쌈은 김우빈이 좋아하는 것이라 반찬과 상관없이 마지막에 넣은 것이었다. 밥을 먹는 도중 가게에 전화가 울리자 김우빈과 이광수가 바로 일어나 배달을 준비했다. 차태현은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었다. 다음, 소주를 한 짝으로 사는 손님들에게 이광수가 숙취해소제를 사자 그들은 김밥을 사다 주는 등 어쩌다 사장이 만의 인간적인 장면들이 담겼다. 오전에 게 사료를 사갔던 할머니는 공산장마다 맛볼 수 있는 돼지고기 육회를 찾아 임주환과 차태현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공산장만의 묘미라고. 한편 김우빈은 내일 자리를 비울 걸 대비해 마트 맞은편 붕어빵집 사장님에게 어묵 국물을 쉐어하자고 요청하겠다는 조인성의 말에 그럼 수익도 쉐어하나요? 강탈인가요? 라고 당돌하게 물어 이광수를 놀라게 만들었다. 조인성은 이광수에게 제대로 교육 안 했어? 라고 물었고 이광수는 죄송합니다. 뭐하는 짓이야? 서울 가서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상황극을 받으며 유쾌하게 대꾸했다.
김우빈은 결국 조인성의 말대로 가서 전했고 붕어빵집 사장님은 영업 후에 들르겠다고 전했다. 마트에 돌아와 조인성에게 보고한 김우빈은 사장님, 제 포지션이 뭡니까 도대체라고 물어 웃음을 안겼다. 조인성은 중요한 사람이지 라고 그를 치켜세운 뒤 자네 지금 바쁜가? 어묵을 꽂아야 하네라고 전했다. 이후 차태현과 조인성은 내일 광주에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해서 사장들이 다 없을 거야. 광수야, 물어보니까 너 일정이 없다던데 내일이라며 이광수에게 반나절 더 알바하라고 권했다. 이광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차태현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차태현은 내가 연애 일정도 물어봤는데 괜찮다던데라며 이선빈에게도 연락해봤음을 암시했다. 이광수는 더 어이없어하며 아니 무슨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고 조인성은 인수인계는 해주고 가야지라며 말을 보탰다. 하필 김우빈은 내일 드라마를 피팅하러 간다고. 이광수는 증거 있어 라며 김우빈에게 시비를 걸었고 김우빈은 우리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차태현은 너가 이번에 다 하면 시즌3 때 사장일 수도 있어 라며 이광수를 꼬드겼고 이광수는 잠깐만요 회사랑 얘기 좀 해보고요 라며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우빈은 피팅만 아니었어도 아쉽다, 아쉬워라며 영혼 없이 반응해 이광수의 화를 불렀다. 이광수는 어묵을 꽂던 꼬치로 김우빈을 찌르거나 어묵 국물을 곧 쏟을 것처럼 기울여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어묵우동을 할 국물이 없으니 건너편 가게에 가 어묵 국물을 사오라는 주문에 광수는 카운터에서 1,000원짜리 3개를 챙겼다. 그러자 차태현은 광수란 아래 3,000원을 외상으로 달아 이광수를 억울하게 했다. 이광수는 아니, 왜, 제 돈이 아닌데라며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맞은편 가게로 뛰어갔다. 이곳 사장님의 권유로 갓 나온 따끈한 붕어빵을 맛보던 이광수는 조금 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평화로운 시각에 김우빈과 이 이야기를 나눴다. 김우빈은 혼자 먹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먹어야 맛있다고 라며 재차 되물었다. 그러자 이광수는 사장님이 여기서 먹으라고 하셨어. 돈이 없어서 사올 수가 없었어라며 해명했다. 이때 조인성이 이들 사이에 들어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다. 김우빈은 광수형이요. 아니에요. 됐어요. 광수형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어요라며 쐐기를 박았다. 이광수는 김우빈의 하이텐션에 약올라 너 이제 곧 서울 간다고 신났냐? 고 물었고 이어 조인성에게는 진짜 내일 점심까지 안 오세요. 광주가 어딘데라며 급발진의 웃음을 자아냈다. 조인성은 반말해. 지금 덤비는 거야 라고 확인했다. 그러자 광수는 바로 광주가 어딘데요라고 꼬리를 내렸다. 김우빈은 안 멀어요. 40분 이래요라고 보탰고 이광수는 안 멀다고. 왕복 2시간인데 라며 캔커피를 마시다 머리 위에 터는 신용을 해 김우빈을 웃겼다. 이날 김우빈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았다. 소주를 한 짝이나 사는 손님들을 위해 직접 차까지 소주를 배달한 김우빈의 친절에 감동한 손님들은 먹거리를 사들고 마트를 다시 찾았고 맥주를 사는 어르신께 너무 어려 보이셔서 신분증 검사해야겠다고 말하자 어르신은 손을 붙들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 할머님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알바하는 거야. 돈은 준대 라며 돈 말은 하지 말고 얼마 주는가 봐. 10만 원보다 적게 주면 어째 이리 적게 주냐고 해라며 김우빈에게 조언했다.
김우빈은 할머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저녁이 되어 영업을 마치고 맞은편 붕어빵집 사장님 부부가 마트에 들렀다. 조인성은 내일 오전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 장사 때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묵 국물을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사장 부부는 흔쾌히 승낙했다.